네, 여러분 10번째 문제풀이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312페이지입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1번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기본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환기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문제예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행정 주체의 상대방이 계약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없으면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있으면 가능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 즉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이런 행정상 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313페이지 대집행으로 가죠. 1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관련 조문으로도 그렇게 재량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다음 2-1번 행정상 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 되지만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점이 들어간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처분청은 되지만 감독청은 대집행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법률에서 위임받은 데가 바로 한국토지공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 좀 잘못됐죠. 해당하지 않고 뭐가 된다? 대집행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X입니다. X.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국가배상법상 논점이라고 했었고 이 단원에서 논점은 뭐다? 대집행의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이 결론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자, 다음 3-1번 대체적 자기 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한 법령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 조례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X고요. 3-2번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만 된다 했죠. 사법상 안 된다 했죠. 근데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마지막에 요거 때문에 답이 OX가 갈리는데 앞에 읽을 게 되게 많아서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맞추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다시 3-3번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된 행위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조문 문제를 그대로 또 풀어놨습니다. 314페이지 3-4번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 계약에 있어서 자 힌트 나왔죠? 건축도급 계약은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 의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기억하시고요. 3-5번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도 자 협의로 했다. 뭐라고 했어요? 사법상 매매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 협의 매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쭉쭉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4-1번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집행의 요건은 뭐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4-2번 건물의 용도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에서 이 장례식장이라는 키워드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만 사용해라. 대집행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315페이지 4-3번입니다. 퇴거 의무 및 점유인도 의무 다 된다 안 된다? 대집행 대상 안 된다.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5-1번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의 계속의 경우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의 계속은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입니다. 그죠? 부작위. 영업 정지, 영업하지 마세요. 자기가 아니라 부작위이기 때문에 원칙상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작위 의무의 근거 규정인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할 자기 의무나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할 행정청의 권한이 당연히 출원된다, 안 된다? 당연히 출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관련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부작위가 자기로 전환이 되는 그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기 내용 있는 판례 문구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해놨어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죠?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반드시 전환 규정 자체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게 없을 때는 당연히 노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16페이지 6번이에요. 대집행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이어야 하나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확보하기 곤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317페이지 9-1번입니다. 자, 계고 시에 상당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대집행 영장으로서의 대집행 시기를 늦췄다 하더라도 자, 대집행 영장은 뒤에 통지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기간을 늘려주는 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위법하다로 가야 되고 오히려 앞에서 그렇죠? 철거 명령은 앞에 오는 거죠. 그때 늘려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를 잘 하시라고 제가 묶어놨고요. 10-1번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개통실비 다 된다고 했어요. 10-2번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됐다. 1차 계고, 2차 계고 있다. 그럼 1차 계고만 처분이고 2차, 3차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결론 기억하십시오. 11-1번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죠. 하지만 그 행위 및 내용의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야만 특정할 필요는 없고 그 앞에 철거 명령했을 때 이미 특정을 했다면 그때 이미 다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뭐가?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요 문제랑요. 앞에 요 문제랑 약간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같이 뭔가 통합적으로 안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큰 틀에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 318페이지 13번입니다.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는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 지문이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4번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을 보기 어렵다. 바로 틀렸죠. 개통실비 전부 다 처분의 대상이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19페이지 16-1번입니다. 철거 대상 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한다. 그럴 때 행정청은 필요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16-2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16-3번도 유사한 겁니다. 행정청이 건물 철거 의무를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 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왜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민사소송으로. 오케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사실 이 문구는 약간 좀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는데 약간 이런 애들이 중요시 된다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지문으로 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320페이지 17-6번입니다.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으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법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통실비 하자 승계되죠?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18-2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점을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뭐 특별히 문장이 길지만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자의 승계 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문구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죠. 321페이지 21-1번입니다. 자, 국유 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이 해지되어서 국가가 원상회복의 지상물,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아까 우리 그 돈 받는 거랑 다 마찬가지 하나의 논점으로 가고 있죠. 어디 나와 있었죠? 여기 나와 있었죠. 이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음 21-2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똑같죠? 근데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대위해서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되게 어려운 논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집행이 나오면 이런 애들이 이제는 좀 나와가지고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행할 수 있으면 대집행으로 하되 민사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원칙. 근데 행정청이 대집행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 행정소송에 행정청에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개인이 그러니까 행정법을 이용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사로 행정청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민사소송으로서 시설물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대의직수의 이행강제금입니다. 322페이지고요. 1-1번.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라고 해서 지금 바로 틀린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간접적인 행정수단이죠. 뭐가? 이행강제금이.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강학상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이거 자체 총체적 난국입니다. 바로 틀렸어요. 1-2번. 이행강제금은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는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집행벌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집 저 집 할 때 집행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이중처벌도 안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323페이지 3-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논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4-2번.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 똑같은 거죠? 바로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324페이지 5-1번입니다.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대집행할래, 이행강제금 할래 행정청의 재량이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나왔네요. 325페이지 9-1번입니다. 건축법 조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9-2번.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떨 때에만? 공정거래법 관련 일대에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프 강의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이 판례가 이제 실제로는 이거고요. 이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는 최신 판례 문구를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326페이지.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과태료형이라 했어요? 과징금형이라 했어요?
과징금형이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는 과태료형이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러면은 따로 불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고소송이 안 되고 플러스 만약에 행정청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관할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대의직수할 때 직접 강제입니다.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 퇴거는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강제징수죠. 대의직수 327페이지고요. 1번 행정상 강제징수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뭐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 강제징수의 대표적인 그냥 의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5-2번입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한테 압류 처분한 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고는 다 취소 사유로 했는데 요거는 무효라고 했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세 줄. 다음 329페이지 8-2번 판례에 따르면 공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공매행위, 공매처분 자체는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뭐 결정, 뭐 통지 이런 것들. 9-1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 바로 나오죠.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매 통지, 재공매 결정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분을 잘 하시고요. 330페이지 9-2번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 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바로바로 나오게 되죠.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위법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10번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매 자체가 하나의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 도감매청이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 했어요. 331페이지 국세징수법상의 독압 그리고 압류해지 거부 및 공매처분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낚시 문제가 바로 이런 애들이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되는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쳐야 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참으로 좀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야 되나라는 문제예요. 다음 14-2번 조세부가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 징수 절차인 독암매청에 승계가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었죠. 독암매청끼리는 되되 조세 처분과 그 뒤에 오는 독암매청은 승계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1-1번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성을 고려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화재 진압 작업을 위해서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는 것은 급박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예전에는 그래서 불 끄러 가야 되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관련 규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차를 강제로 그냥 치고 가도 상관없다라는 규정이 생기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불 끄러 가야 된다 해도 규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333페이지 7-1번입니다. 즉시강제에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 여부에 관해서 판례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장 필요성입니까? 아니죠.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은 원래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면 헌재는 원래부터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밑에도 나와 있고 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게임물을 발견했다면 관련 행정청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위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334페이지 8-1번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8-2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입원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돼서 각하될 수 있다고 했었죠.
8-3번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 강제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속적일 때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입원을 좀 오래 하게 되면은 그거를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대의직수와 직접 강제까지, 그죠?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대의직수에 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는 즉시 강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OX 문제집에서도 이제 대집행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거나 문제 푸실 때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강의 이걸로 이제 끝이 나고 또 다음 주에 11강부터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프 강의도 이제 절반이 벌써 지났고 나머지 절반도 금방 지나갈 거고 아마 뭐 19강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이미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좀만 참고 진도를 쭉쭉 잘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